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퇴직 예정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및 퇴직 후 가입 자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9월에 시행할 부가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는 건강보험 개요, 퇴직 후 가입 자격, 부가체계 2단계 개편 순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개요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5,141만 2천 명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은 크게 4가지로 직장가입자가 37%, 피부양자 35%, 지역가입자 27%,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 후 가입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퇴직 후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4가지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 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먼저 소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요건이 나뉘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은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만족합니다. 단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 상해자에 한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행되는 부가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자분들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합니다.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피부양자를 등재할 경우 재산과표는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를 등재할 경우에는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달리 재산은 개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7년 부가체계 개편안 합의 시 재산 요건 또한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 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양 요건은 크게 등재하려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거 유무와 결혼 유무, 그리고 소득 유무를 통해 판명하고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에게는 동거 여부 관계없이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자녀일 경우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결혼 유무와 관계없으나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자녀가 미혼일 때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으로
퇴직 시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 동안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 방식은 최근 12개월간의 월급 평균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50% 감경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최장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잠깐, 임의계속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고 다시 퇴직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 취업한 후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모든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통상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근무기간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직장가입 자격 유지기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중 퇴직 전 직장보험료의 가입자 부담금보다 지역보험료가 높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할 때 농어업인 경감 등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경감받아 실제로 임의계속보험료보다 더 낮은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가까운 지사 및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를 납부기한보다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의계속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취득하였으나 중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잔여기간인 3년 동안 재신청할 수 있으며 단,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내 납부해야 할 임의계속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 수령 등 소득월액이 신규 부과 변경되어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더 낮게 부과될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임의계속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자료 연계가 늦어져서 소득월액보험료 신규 부과 변경을 늦게 인지할 경우 신규 부과 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 탈퇴 신고를 하시면 소급 탈퇴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말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시는 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험료는 크게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할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율을 적용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달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이때 소득평가율은 소득별로 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중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통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 매년 연금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월급에 대한 부분과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우선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월급 200만 원에 보험료율 6.99%를 곱한 금액이며 이 중 50%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연금소득 3천만 원에 2천만 원을 공제한 1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소득을 구하고 소득평가율 50%를 곱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두 보험료의 합이 매달 납부할 보험료이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복잡한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동일한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별로 반영되는 평가율이 달라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보수월액 보험료는 앞선 사례와 동일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금액에 2천만 원을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보수 외 소득을 구합니다. 그리고 월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면 사업소득은 37만 5천 원이며 연금소득은 62만 5천 원입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율인 소득평가율이 사업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50%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 반영하면 소득월액 68만 7,50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며 보수월액 보험료와 함께 월 보험료 11만 7,950원이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연금소득을 반영할 때 공적연금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를 매년 1월 한 번만 제공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자라도 퇴직월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연금소득 2천만 원을 받는 퇴직 예정자가 23년 1월에 퇴직할 경우 연금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인 3천만 원이 전액 반영되어 24년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23년 6월에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6개월치만 반영되어 24년 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소득 1천만 원, 배당소득 1천만 원을 합친 연소득 2천만 원이 반영되고 25년부터 3천만 원이 반영됩니다. 소득월액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23년 6월 퇴직자는 25년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소득에 대한 정기연계 작업이 매년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소득이라도 1월 퇴직자와 6월 퇴직자 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소득보험료와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로 나뉘며 이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월소득의 소득평가율을 반영한 뒤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단, 연소득 336만 원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 과표 및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가 부여되고 이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연도 9월에 시행되는 부가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연금 소득평가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되어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실제로 일부 연금소득자를 제외한 약 95%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을 사례를 통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없고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인 A씨가 주택 5억 원인 집에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 방식이 달라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를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소득보험료는 연금소득의 소득평가율 50%를 반영한 1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58,250원이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 자산별 부가점수를 찾고 부가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택재산과표 5억에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한 재산과표 4억 5천만 원을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 찾으면 부가요소별 점수 785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만약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가액, 배기량, 그리고 사용 연수를 고려하여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에서 부가요소별 점수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별 보험료 부가점수를 합하여 매년 공시되는 부가점수당 금액 205.3원을 곱하면 자산에 대한 보험료가 계산되며 여기에 소득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매달 고지됩니다. 마지막 차시는 부가체계 2단계 개편입니다. 이번 연도 9월에 진행될 부가체계 2단계 개편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며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단계적 개편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은퇴 후에 여러분께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